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 유명합니다. 백성이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해 옥루를 만들고, 백성이 농사를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사직서를 편찬하고, 백성이 글을 읽고 지식을 깨우칠 수 있게 한글까지 만들어낸 걸 보면 세종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시행한 제도와 법 중엔 백성들이 엄청 싫어했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세종은 왜 이런 걸 시행했으며 백성들은 왜 싫어했는지도 살펴봅시다. 세종은 태종이 했던 화폐 유통을 이어서 시도합니다. 태종은 종이 지폐인 저하를 유통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하의 가치가 보존될 거란 걸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저하 유통은 실패했죠. 세종은 태종의 실패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저하의 보완책으로 동전인 조선통보를 유통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엔 조선통보를 사용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더 큰 처벌을 가해서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사용하게 해서 조선통보의 가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화폐 제도가 정착될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저하의 가치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본 백성들은 어떻게든 조선통보도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통보의 보급을 맡게 된 사람이 유정현이었단 겁니다. 유정현은 태종이 총애한 신하 중 한 명으로 태종 시절 이미 영의정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이후 유정현은 태종이 양령을 폐위하고 새 세자를 세울 때 어진이를 세워야 한다며 충령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왕이 된 뒤에도 태종의 신복으로서 중요한 일을 맡는데, 바로 세종의 장인 시몬을 숙청할 때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유정현이었습니다. 유정현은 심지어 시몬의 가족까지 처벌할 것을 주장해 이들을 관노로 만들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세종에겐 원수 같은 인물이었지만 세종은 태종과 같은 방식으로 신하들을 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몬 사건을 빌미삼아 신하들에게 벌을 가하지 않았고, 그렇게 유정현은 계속 관직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정현이 바로 재정관리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세종은 그에게 시장 감독 관리직을 맡겨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상거래를 하는 백성들을 처벌하게 했는데요. 네 이놈! 나라에서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화폐를 사용하라 하였건만 어째서 아직도 물물교환을 하려 한 것이냐? 아니, 저번에 저하를 유통하셨을 때도 저희가 사용을 꺼리는 바람에 가치가 5분의 1 토막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화폐를 들고 있다가 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니놈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잘만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내 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다. 당장 이놈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이놈의 재산을 몰수해버려라. 그리고 이놈을 수군으로 보내버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으리. 수군은 군역 중에서도 제일 고대군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물물교환으로 거래하지 않겠사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봐줄 줄 아느냐? 당장 이놈을 데려가 곤장을 쳐라. 그러자 이 백성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수군으로 복무하는 지역까지 찾아가 밤낮을 울며 통곡했다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중에선 같은 이유로 수군으로 징병되자 자살한 이도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뒤이어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지는데요.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거부했지만 세종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왜 이렇게 해서까지 화폐를 유통하려 했던 걸까요? 바로 상업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백성들이 모든 거래에서 화폐를 사용하게 하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 수를 통제해 흉년이나 풍년에 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라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썩거나 벌레가 먹을 수도 있는 쌀이나 곡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화폐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했고, 그렇게 세종도 결국 화폐 유통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1426년 2월 한양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자 세종은 백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습니다. 세종시대의 백성들이 정말 싫어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은 바로 세종이 고안한 새로운 조세제도인데요.
이전까지는 고려 말 조준이 만들었던 과전법으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이 과전법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렇게 기본값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추수철이 되면 각 지방의 관리가 방문해 수확량을 체크한 뒤 최종적으로 징수할 곡식의 양을 다시 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세종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백성에게 10분의 1의 수확량을 걷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관리가 직접 수확량을 체크하다 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쉬워진다는 거였죠. 보자, 자네는 올해 500두를 수확했구만. 내 300두로 쳐줄 테니 세금으로 30두만 내고 나한테 20두 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래서 세종은 이를 보완해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고안하는데요. 공법은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전체 토지의 양을 정확히 파악한 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과세량을 구분해 놓고, 또 그해 농사가 흉년이었는지 풍년이었는지에 따라 나라에서 각 토지의 미리 과세량을 정해서 관리는 정해진 양에 따라 세금을 걷어오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형평성 있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관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으니 국가의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종은 이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가 막힌 사전 작업을 하나 실시합니다. 조세제도는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손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내 온 백성에게 의견을 물어 시행 여부를 결정할 테니 호조에서는 정부 6조는 물론 각 관사에 근무 중인 관리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빈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찬반을 물어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렇게 조선 최초의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참 재밌는데요. 5개월에 걸친 여론조사 기간 동안 조선 전체 인구 69만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7만 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선 전체 인구는 여자, 어린이, 노비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57%에 반대 4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찬성표가 99%나 나온 반면 함길도 평안도에서는 반대표가 96%나 나온 건데요. 왜 이렇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확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원래 수확량이 많은 지역이라 공법을 시행하게 되면 관리의 횡포를 줄일 수 있으니 찬성표가 많았던 반면 함길도와 평안도는 원래 수확량이 적은 지역인데 공법을 시행하면 과전법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됐으니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또한 관리들 중에서도 지배계층인 대신들은 반대가 90%, 산품 이하의 관리층은 반대가 60%나 나왔는데요. 고위 관직자들은 가진 땅이 많으니 세금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도 없게 되니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거죠. 그렇게 여론조사가 끝난 후 세종은 8년이나 시간을 들여 다시 공법을 다듬고 마침내 1438년 찬성표가 많았던 경상도 전라도부터 공법을 시행해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세종시대의 고질병 중 하나인 가뭄이 찾아와 버리는데요. 과전법 때는 흉년이 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공법은 흉년이 들어도 적지만 세금을 내야 되니 이에 반발한 경상도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면서 공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오히려 충청도까지 공법을 확대해버리는데요. 이후로도 세종은 전국 토지조사를 실시해 토지량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흉년이나 풍년이 들었을 때도 더 세밀하게 과세 구간을 나눠서 마침내 1444년 공법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공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시행된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또 풍유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서 백성들은 총 54등급 중 자기에게 해당되는 조세량을 내면 되었고 관리들은 추수철이 되면 각 백성을 찾아가 수확량을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걷기만 하면 되니 일거리도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게다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니 국가에 비축된 곡식도 차곡차곡 잘 쌓여서 최대 500만 석이나 쌓였는데요. 후대 중종 때 국고 비축량이 최대 200만 석,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때 최대 50만 석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